오늘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생기는 사회 불평등에 대한 공부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지혜위의 박재용 부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저희가 막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관계를 예. 세 번에 걸쳐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해서 지난번에 예.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런 얘기죠. 가령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자면은 네,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이 있죠. 네. 그 책임의 일부를 이제 예전에 배상금의 형태로 지불했습니다. 물론 네. 그게 만족스러운가 만족스럽지 네, 않은가 네. 그 과정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어쨌건 책임을 졌던 거죠. 네. 두 번째 예를 들자면은 작년 12월에 이집트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이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했어요. 네. 그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됐던 주제가 뭐냐면은 선진국과 로스 앤 데미지, 아하. 손실과 배상이라는 네. 주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개발국 혹은 가난한 나라들은 책임이 없는데 네. 피해를 보고 있어. 네, 네. 그럼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우리한테 보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아프리카의 배상을 예. 유럽이 해야 될 것 그런데 같은데요. 유럽과 미국 같은 이제 선진국들은 네. 우리가 도와주는 차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너희들이 힘드니까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해주겠다. 한다. 네. 이 얘기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보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데미지 앤 로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그런데 네. 나라 안에서는 이게 다를까요? 책임을 져야 될 계층이 있다. 그리고 얘기할 권리를 권리가 얘기할 있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불평등이 어떻게 해소될 거냐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는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많이 배출했던 사람들이 많이 부담하는 게 맞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뭐냐면은 부담자, 그러니까 소비한 사람이 부담하는 이런 원칙으로서 저번에 이제 지방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있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을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기후위기의 피해가 우리를 피해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짜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적게 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낮추는데 도움을 기여를 한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저소득층이고 사실은 그다음에 농민들이고. 농민들이요? 농민들이 농사 지는 것 말고 한 일이 별로 없으니까. 물론 농사 지을 때 비료 쓰고 그다음에 트랙터 움직이려면 온실가스가 나오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해서 발생된 온실가스 양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민들 뭐 이런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필요합니다. 피해가 똑같이 가는데 여기에 크게 피해가 그렇게 똑같이 가지 않아요. 그렇죠. 피해도 불평등하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신도시에 201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에 주로 사는 사람들은 중간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2000년 이전에 지어진 낡은 집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소득층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아파트 말고 예.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그 낡은 주택, 좀 낡다고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구축 괜찮아요. 구축 뭐. 이런 네. 집들 같은 경우에 네. 단열이 제대로 안 돼요. 아, 오래된 아파트들이 단열이 잘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단독주택은 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을 이런 집들을 다 부수고 재개발할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뭐 해야 되냐면 오래 살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리모델링 하려면 돈 들어가겠죠. 네.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는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그런데 하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은 네. 집세를 깎아줄까요? 예, 그렇죠. 집주인이 할까요? 그러면은? 대부분 전세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하죠. 막 이것저것 단열을 근데 그건 아주 위해서. 간단한 거고 예. 몇 천만 원 들어가는 리모델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없죠. 그러면 이거를 강제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음, 어느 정도 이상의 단열 또는 이런 그 구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집은 임대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국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만 하면 집주인들은 당연히 반발이 있겠죠. 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보고 생돈을 내놓으란 얘기냐. 네.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엔 법적으로 허용된 거였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굉장히 저리로 이제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도 일정하게 지원도 해주고 네네. 아니면 세금 감면을 해준다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겠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리모델링이 되면은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온실가스도 훨씬 덜 나와요. 그다음에 거기 사는 분들은 더 쾌적해지고 네.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 또 하나 1인 가구나 노인 가구, 농어촌에 있는 고령 가구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네. 구축하려면 돌봄 노동이 굉장히 강화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다 정부의 복지 시스템에서 가동되는 거니까 네. 비용이 들겠죠. 이 비용도 우리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해 차원으로 하는 예. 저소득층 복지가 아니라 네. 기후 위기 시대에 예. 이게 기후 이 지경이 되는데 그 잘못을 하지 않았던 예. 혹은 우리의 탄소 배출량 평균을 낮추는데 기여했던 분들에게 그렇죠. 기후 약자분들에게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이 피해의 불평등을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그게 거죠. 저는 이제 저소득층의 권리다. 권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그 일본과 우리나라, 네.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도 선진국과 저개발국 사이에 네. 그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탄소 배출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소득층에게 권리가 있다 네. 주장.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이거는 뭐 저의 소소한 염려인데 2010년대를 기준으로 아파트를 그렇게 나누면 수도권 대부분 아파트에서 사는 분들이 하실 수 있겠는데 구축 아파트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건 단열재나 뭔가 네. 단열 예. 기준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2000년, 2010년 정도를 기준으로 네. 단열 기준이 강화가 됐어. 강화가 됐어요.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네. 그 이전 집들하고 단열 정도가 비교가 안 되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집은 2000년 이전인데 2010년 이전인데 하고 이거를 언짢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희 집도 뭐 1990년대에 지은 집이에요. 단열재가 우리나라 건축법상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 살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탄소 배출 감소의 기준으로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해야 될 문제다. 이런.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아파트가 네. 우리가 주거하는 주택이라고 이름 붙은 것 중에 약 60-70%를 차지하긴 하는데요. 벌써 그렇게 됐군요. 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게 굉장히 많고 아파트는 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네. 또는 연립주택 이런 쪽이 오히려 취약하죠. 그렇겠네요. 예. 주택하면 이렇게 멋있는 전원주택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는 소수고 네. 오래된 구옥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 기후 위기에 폭우, 폭염, 폭설 이런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전기세
여러 가지에서 받는 피해를 사회 안정망을 확충하는 걸로 해결하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수원 정도만 해도 네. 굉장히 교통망이 잘 돼 있는 데인데 네. 같은 경기도라도 경기 북부의 저기 먼 쪽, 포천, 연천, 예. 가평. 예. 그다음에 이제 평택이나 이런 데로 내려가면 교통망이 사실 별로 안 좋잖아요. 예. 이런 쪽에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사회 안전망의 일환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야 그렇게 하면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돼 이렇게 그런데 네, 흥분하는 원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그 GDP의 몇 프로, 네. 1년에 15조 원, 20조 원 네, 이 정도 네. 들어가야 된다니까 굉장히 크게 놀라시는 생각이 분이 돼요. 많은데 네. 그중에 한 80%는 예, 기후 위기가 아니더라도 어차피 유지 보수와 이런 걸 위해서 들어갈 돈이에요. 화력발전소 30년 되면 그렇죠.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럼 화력발전소 안 짓고 재생에너지 짓는 거고. 네.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더 들어가긴 해요. 네. 그 돈을 포함해도 우리나라 정도의 재정이면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막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 것 같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이제 소득 10%라고 하더라도 네. 1년에 내는 세금이 많아봤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예요. 네, 소득세가 더 늘어날 것 정도가 이것저것 합해봐도 예. 그러면은 이제 연봉 1억 2천 정도인데 네. 100만 원에서 탄소 200만 원 절감하는. 정도를 탄소 절감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사는 우리가 낸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어차피 이 예산의 80%는 화력발전소를 다시 짓거나 원자력발전소를 보완하거나 하면서 들어갈 예산이다 어차피. 그렇죠. 한 20% 정도 더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선생님.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 관련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네. 날 더우면 에어컨 없는 분들이 고생한다 이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게 선진국 저개발국 수도권 비수도권 네. 우리나라 안에서 고소득층 저소득층 이게 막 여러 겹이네요. 네. 발생과 피해와 극복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예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네. 이런 뭐 올해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피크가 다가오고 이런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저녁 피크. 예. 저번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누가 온열 환자가 되느냐. 네. 에어컨이 없는 집. 에어컨이 있어도 잘 틀지 못하는 집.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렸죠. 오래된 집에 사는 분들. 네. 에어컨을 틀어도 더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예. 집들. 그리고 또 하나 이분들이 일하는 장소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데 땡볕에 그렇죠.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땡볕에서 그렇죠.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아니 건설 현장에 건물 짓고 있는데 네. 비 오면 못 짓잖아요. 네네. 햇빛이 나야 져요. 네. 근데 햇빛이 나면 덥잖아요. 네. 누가 여기서 일을 하나요? 음. 우리나라의 가장 저소득층들이에요.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일터 중에 하나가 건설 현장이고 네. 고령 노동자가 가장 많은 데가 농촌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네. 같이 세워 나가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기후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 안정망 확충이나 확보가 예. 기후 위기를 함께 대응하는 데서 중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탄소 배출을 적게 하신 분들께 그만큼 혜택이 가야 된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한 분들이 책임을 좀 더 지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오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4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지금 지구가 위험한 건 맞고 저 계속 우리 프로그램의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모두에게 피해가 가는 것도 맞는데 이 불평등의 구조를 좀 더 섬세하게 네. 선생님을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 중에 또 찬반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얘기들도 좀 있었지만 그만큼 위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번에는 네. 이 불평등을 넘어서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후 위기를 열심히 이제 극복해 보려는 사람들 사이에 한 2, 3년 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단어가 기후 정의예요. 기후 정의. 예. 네. 기후에 갑자기 왜 정의가 붙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부터 또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얘기를 네. 해볼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즌 기후와 불평등 문제를 저희가 4번에 걸쳐서 봤고요. 이제 기후 정의에 대해서 또 다음에 시리즈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재용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자 네트워크 지구환경에너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모시고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